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하려면 실력, 능력, 잠재력, 지식과 통찰, 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절실한 건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다. 이기는 습관의 보도 셰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꾸준히 하면,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지난 주말에 이 머랜딩님이라는 블로그 또 부동산 재테크 외환이라는 이분의 그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 부동산 조정기 하락기 이런 시기에도 많은 젊은 분들이 머랜딩님의 강의를 갖다 듣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스마일도 많은 생각을 가졌고, 특히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이 머랜딩님의 이 블로그 포스팅했던 걸 가지고 제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방송에 빌어서 머랜딩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위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가 이 머랜딩 님의 이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가 2023년에 어떤 것들이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주거 부동산이라든지 상업 부동산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가 총 5편이 이제 이렇게 일자리부터 대출 규제 완화, 미래교통, 그 다음에 업로드 이렇게 5개를 갖다 지금 예정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3년 1월 3일 보도자료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관련해서 일자리하고 도시 이제 교통망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머랜딩님의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감사스마일도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읽어보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잘 읽고 본인이 숙지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동산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이 국토부 업무 우선 순위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대도시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하위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제 시군자치구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특례시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 국토종합계획을 숙지하시고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5편의 주제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두 번째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그리고 이제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네 번째로는 민간 중심의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2023년 핵심 추진과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부 지방 간 협업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를 좀 많이 규제를 개선하겠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해서 시행령을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개정을 할 거라고 지금 밝혔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것이다. 반도체라든지 방위산업, 원전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좀 밀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보다 산업 활성화 측면이 강한 정책이라, 그러니까 사업 진행 간에 그린벨트 때문에 생길 복잡한 행정 절차를 미리 풀면서 사업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 사업, 우리나라의 전략 사업이 이제 반도체, 방위 산업, 그다음에 원전인데 이 투자 확장성과 국가 미래 전략 사업지 신규 선정 간에 발생할 난항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원전이 울진부터 경주, 부산, 영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평택이라든지 뭐 수원 화성이라든지 기흥, 그다음에 SK가 있는 이천,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달라지는 수소 생태계 그리고 양자 기술이 가져올 이런 미래상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보시게 되면 토지의 용도 밀도에 대해서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도 저도 이야기 드렸지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계획으로 이제 확대돼서 아마 이제 밀도가, 그러니까 높고 멋있게 짓고 싶은데 이제 마땅한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개편하는 건데, 일단 용산정비창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이런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거의 1700%까지도 이렇게 되고, 초고층의 랜드마크를 갖다 이렇게 또 서울 용산에 짓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관련해서 이제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국토부에 있는 국토부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수치화된 기준으로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다양하게 열린 공간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도시 공간과 토지의 융복합적 효율적 활용을 갖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아마 전 국토의 기본 계획이 될 것이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용도 지역 체계, 비욘드 조닝을 갖다가 빨리빨리 담아서 미래 도시에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양 시민들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신청사는 원하는 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 관련해가지고 비욘드 조닝까지 같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고양시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용도 지역대로 주공, 뭐 상록, 뭐 감사스마일도 공유중에서 공부하면서 이걸 외웠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다기능 복합 용도로 보시는 것처럼 관광부터 녹지, 업무, 상업, 공업, 공공, 주거, 이게 다 같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복합 용도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광역권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자체라든지 전문, 민간에서 이제 함께하는 지역 균형 발전 지원단을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울 도심을 갖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6대 광역시라든지 뭐 특례시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가 해 나갈 수 있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이북 경기 북부 쪽에서 이제 메가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융합 특구를 갖다 지정을 해서 기업 공간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금융 R&D,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도 이제 내년에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좀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도심 융합 특구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산단,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원자력 수소 생산, 그리고 나노 반도체, 우주 발사체, 이런 지역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을 갖다 신규 또 조성을 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또 미래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갖다 해 나가는데, 제가 이제 고양시가 이제 뭐 영상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저는 UAM 산업도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또 김포에서도 발빠르게 UAM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에 뺏기지 않도록 고양시에서 먼저 화전이라든지 항공대학교가 있는 화전 일대라든지 창릉 테크시티를 개발해서 정말 UAM 사업, 미래 첨단 전략 사업을 갖다가 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전에 미래 전략 사업,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뭐 날아 들어왔다,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대형 원전이라든지 혁신형 SMR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이 소멸화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지역 양극화가 정말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수도권, 특히 고양시 아니면 뭐 서울 이렇게 해서 수도권 쪽으로 내 집 한 채, 그리고 만약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내 집 뭐 두 채 정도는 소유를 해서 미래를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 거점 고도화로 해서 공공기관이 2차 이전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하고 이제 고양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교통 및 인프라가 확충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지방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이제 개발 진행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만금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10년 전부터 새만금이 개발하겠다, 뭐 수변 도시화로 이렇게 되겠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서해선이 2024년에 이제 완전 개통을 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거는 대국 수사선이 원래는 1월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딜레이 돼서 6월 28일 전에는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대곡 소사선도 올 전반기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서해선이 충남 홍성에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게 빠르면 내년 2024년 하반기,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2025년에 완전 개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서해안권에 있는 신산업벨트도 새만금까지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그쪽으로도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또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새만금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신성장 거점 조성도 지방 캠퍼스 혁신파크에 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국토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제 철도를 갖다 지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지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서울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여기서 빠졌는데 이제 남고양 IC로부터 해서 양재까지 양재고양고속도로라든지 태계원에서 태계원 판교까지 이런 지하도로, 그러니까 지하고속도로가 지금 앞으로 건설될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건설된다고 하면 교통 체증 개선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삶의 질이 또 개선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스마일이 관심 갖고 있는 환승센터, 삼성역이라든지 이제 뭐 금정, 대곡, 여기에 있는 뭐 운정이라든지, 그리고 킨텍스까지 이제 GTX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20곳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창릉이 빠져 있는데 아마 창릉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역이 지금 착공이 환승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GBC 산업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GTX C 산업이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루속히 착공이 들어가서 이런 환승센터도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지금 우리 이제 경기 북부, 특히 이제 고양시에서 강남을 가는 방법이 이제 물론 3호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착공 들어갈 이제 신분당선, 그리고 GTX-A가 개통되겠지만, 아직까지 삼성역은 정차가 될지 무정차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028년에 삼성역이 이제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교통망 확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주, 창원, 수서, SRT 관련해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머랜딩님이 앞으로 이제 인천도 이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인천발 KTX 산업이라든지 또 경인고속도로 또 지하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도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도 앞으로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공항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만금 국제공항까지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토가 이제 항공산업까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신공항들도 앞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부침 자료 2023년 1월 2일 이제 부침 자료를 갖다 전문을 다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도자료 전문은 보시는 것처럼 머랜딩님의 이 블로그 포스팅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을 갖다 토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머랜딩님의 블로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각자가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내가 해당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갖다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머랜딩님의 이런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5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9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강의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정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감사 스마일도 이제, 강의를 해보았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교관 임무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강의를 갖다 준비하고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머랜딩님의 이런, 부동산의 깊이라든지 또 이분은 또 이제 또, 본인이 직장 생활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블로그 글들이 상당히 좀, 깊이도 있고, 또 부동산 인사이트가 상당히 높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머랜딩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꼭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신문 기사라든지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머랜딩님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성공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많이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갖다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얻는 것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모이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듣고 또 머랜딩님의 강의를 갖다 들으면서 감사 스마일 문득 생각했던 게 감사 스마일도 처음에 30대 때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도 해봤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부동산을 갖다 입문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때는 지금처럼의 인터넷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15년 전, 13년 전에 비해서 정말 부동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실력과 능력, 잠재력, 지식, 뭐 통찰, 운도 다 필요하지만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랜딩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일주일에 주 5일만큼은 부동산 관련된 뉴스라든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시고 나라고 하면 나의 생각은 어떻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떻구나라고 하면서 메모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면서 또 재테크를 갖다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머랜딩님의 이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저 나름대로도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 공부도 하고 또 특히 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런 좋은 블로그,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머랜딩님을 꼭 모시고 제가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 코너에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 또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 주는 또 설 명절이 있는 한 주입니다.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각자 개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번 주도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기분 좋게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